오늘 6원이 오히려 올랐어요. 여기 보면은 어제 1160원대였는데 오늘 1170원으로 올랐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일단 네,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었죠. 네, 저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되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오늘 인상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정말 많은 뉴스가 속보로 뜨고 있는데 초저금리 시대 막 내렸다, 유동성 위기 유발, 3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실제로 환율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는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가 1%대를 계속 오가다가 작년 코로나 때문에 0.5%로 지금 최저 수준으로 계속 낮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몇 년이죠? 1년 반? 1년 3개월인가요? 굉장히 오랜 기간 최저치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로는 환율 방어가 많이 힘들다고 한국은행에서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를 한번 보면 미국 기준금리는 항상 저희보다 조금 낮았어요. 좀 높은 적도 있지만 미국 기준금리는 0.25%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최근에 1180원도 넘게 찍었었죠.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인상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기준금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환율 방어하고 있나 보자면 일단 미국이 0.25%죠. 한국은행은 0.5%에서 좀 올렸어요. 이번에 올렸고 유럽은 0%, 영국은 0.1%, 일본은 마이너스죠. 지금 여기 있는 한국 빼고 이 4개 국가는 기축통화 수준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가 아주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중국 환율 방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최근에 중국이 미국 패권 전쟁을 할 때 조금 수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미국에 대항하기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 꽤 높은 수준이고 캐나다, 호주도 달러를 쓰죠. 그리고 러시아 6.5%, 기름국 사우디도 1% 정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지금 심각한 수준도 있는데 터키 보면 19%예요. 19%는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겠죠. 자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외화 유출, 환율 방어를 최대한 해보겠다 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인도, 브라질도 4%, 5%대, 그리고 멕시코, 인도네시아도 거의 4% 수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0.75%면 방어를 잘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이제 신흥국 중에서는 그래도 안전한 편에 속하는 국가이구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 돈보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미국 돈, 달러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환율을 보면은 지금 이거 investing.com인데요. 1170원이고 오늘 6원이 오히려 올랐어요. 여기 보면은 어제 1160원대였는데 오늘 1170원으로 올랐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일단 0.25% 금리 인상 가지고는 환율 방어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첫 번째 추정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외국 투자자가 이미 투자 계획을 세워놨고 그것이 아직 반영이 덜 된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했지만 금리 인상을 한 이유는 아마 금리 인상을 안 하면 환율 방어가 더 이상 안 될 거다는 이유에 한 걸 테고, 그 환율 방어가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테이퍼링 논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그 미국 달러의 메리트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인상한 지가 지금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만약 환율이 방어가 안 되고 계속 치솟는다 하면은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계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마냥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금리 인상을 할 텐데 이보다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금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환율이 치솟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환율은 치솟게 될 테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미국의 환율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달러를 계속 모아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환율이 조금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하루 이틀 시세 변동에 따라서 달러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단기적인 매매가 좀 자신이 없다 하면은 저도 그렇거든요. 그냥 달러를 조금씩 모아가다가 우리나라에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올 때 우리나라 자산은 떨어지게 될 테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모아왔던 달러를 활용해서 좋은 찬스를 갖게 되는, 그때까지 계속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금리 인상이 속보로 떠서 저도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해서 올해 하반기는 금리와 미국의 연준의 의견 그리고 환율의 흐름에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